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이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딱 지목을 했어요. 외환 관련된 이제 외환 유치 의혹과 연결돼 있는 고리를 지목을 했고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불법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찝었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헌재에 나와서 또 뭐 검찰에 나와서 아니면 변호인들이 이러이러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전부의 이유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검찰의 뭐 공소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지만 곽종군 사령관의 얘기에 의하면은요. 윤 전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부터 국정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진짜 곽 전 사령관의 얘기인지 그냥 느낌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는 정말 빠르게 밝혀져야 할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무인기 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사실 처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을 때부터 저렇게 눈에 띄게 한다고 저거는 도발의 움직임 아니야? 아니면 뭔가 오류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소문은 우리가 보낸 거다. 사실 당시에도 드론사나 당시 이쪽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우리 드론사에서 간 거고 제가 듣기로도 관련돼서 인사 교체가 좀 있었고 아마 김영현 라인의 측근으로 인사 교체가 좀 있었고 그러고 활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근데 드러난 게 없습니다. 내란도 내란이지만 외환은 크잖아요. 전쟁 일촉즉발 혹은 국지전 혹은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뒀다. 이거는 그러면 전모를 밝혀야죠. 근데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이제 한남동에서 술자리 만찬을 했던 몇몇 사령관들 외에는 이쪽으로는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 또 성원수첩에도 무슨 뭐 배를 동원해서 어디 섬으로 끌고 가서 소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초안인지 기한인지 결제가 받은 서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소한 초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혹시 후속 작업이 있었는지 그러면 거기에 동조해서 배나 뭐 어떤 것들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든지 제가 볼 때는 곽종훈 전 사령관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나도 들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 밝혀야죠. 이 사람이 그럼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 이 사람은 의혹이 있다라는 건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오전 언론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때 이렇게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키고 정당성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 수사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요건에 맞게 했었어야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니까 이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100번 양보해서 뭐 경찰이 그렇게 뭐 인권을 훼손해가면서 인권을 침해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출석 요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신들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출석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든지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경찰에 출석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이것을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또 경찰은 조사한 걸 갖고 판단을 경찰이 하는 거지 피의자가 왜 난 죄 없어라고 판단하면 다 그럼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의자들은 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출석을 부인하면?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또 그것도 웃긴 게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는 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뭐. 폰을 반납하고 또 어디선가 만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출석 요구를 하는 거는 약간 절차와 관례에 따른 것이고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애초에 더군다나 검사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전에도 여러 매체들 보면 경찰은 아예 무시합니다. 과거 특히 검찰은 뭐 거의 경찰에 대한 완벽한 수사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정말 무시했어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 녹취에서도 후보 시절 녹취에서도 경찰을 정말 걔네들이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자진해서 출석할 일은 없다. 제 3회 장소도 뭐 우리가 볼 때 적절한 장소는 구치소인데 그거 아니고 다른 장소를 얘기할 때 거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결국 강제 집행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일단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3차 요구까지 했는데 불응했으니까 강제로 이제 신병 확보 나설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 빠르게 수사 개시한 상황에서 좀 내란 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 아니면 직접 신병을 확보한다. 좀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사건 기록 같은 경우에는 18일 날 이제 특검에다가 넘겼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또 특검이 활동을 하면 특검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특검이 어떠한 의지와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특검이 자 기록 다 내놔 우리가 조사할게 그럼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경찰은 이제 조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과 이거는 무조건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활보하고 있고 혹시 석방되면은 김용현도 활보할 수 있잖아요. 둘이 보리밥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고 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르면 보름, 늦어도 한 달 이내는 많은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은 뭐 서면으로 조사해 이렇게 하지만 그건 그냥 혼자 생각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막아줄 경호처도 없잖아요. 경호원들이 일부 있지만 지금 뭐 막을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막을 일도 없고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어디로 활보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하는 것도 보면 네. 그럼 당연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여러 혐의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거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길어도 한 보름 정도 뒤면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마 본인도 윤석열 본인도 상당히 한쪽으로는 두려울 겁니다. 김건희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왜 이제서야 지금 와서야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지 검찰의 설명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 언론 보도로 나온 설명을 좀 정리를 해보면 4년 전에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있는 증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할 때 이제 문제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홈트레이닝 시스템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전화 내역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MBN 보도에 따르면 이 김건희 씨 육성 녹음을 검찰이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해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의 해명인 것 같아요. 우리 무능력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니야?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보다 훨씬 법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린 몰랐어요. 그냥 우린 무능력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믿겠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제 다른데 보면 MBC에서 나온 거죠. 당시에도 확보를 했었다. 그러니까 목록 제목만 나온 걸로는 미래에셋증권의 당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목록 제목은 나오면은 가짜로 써놨을 리 없고 확보를 했는데 그럼 열어보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수사에 적극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궁금한 게 그래요. 저희가 이제 7초매도 이른바 이것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2010년 10월 11월 뭐 이때입니다. 근데 7초매도 때도 녹음 파일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문자로는 처음에 갑니다. 8만 주 때려주셈 하면은 7초 뒤에 실제 8만 주를 때렸죠. 3,300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신증권 직원이 전화를 해요. 방금 팔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녹음 파일로 있어요. 그럼 대신증권 녹음 파일로 돼 있는데 그때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하나 더 세계증권사인데 여기는 그럼 왜 안 받냐.
애매한 거죠. 애써 외면했다거나 부실수사다. 사실은 그렇게 그래도 시험 봐서 검사 됐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을 리는 없고 외면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도 지금 저 박 실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이 4년 전에 압수수색할 당시에 미래에셋의 녹음 파일 확보하고 수사 기록 목록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하면서 이제 증권사 이름 3개를 딱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록에 나온 녹음 파일은 뭐냐? 그럼 왜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씨 녹음 파일만 발견을 못했다는 거냐? 이 해명 자체가 충돌이 된다. 이거는 그냥 부실 수사 정도가 아니라 알고도 그냥 뭉개거나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춘 거라면 그리고 제대로 알면서 수사 안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이 녹음 파일이 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이거 확인해 보지 말자. 이거 덮은 것이 아닌가. 이거 우리 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명백한 본인의 육성 증언이 나오면 이거 처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뭉개자니 내부에서 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열어보지도 말고 덮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임천 앞바다 사이다님도 다른 거 할 때는 먼지 털듯 털면서 이것만 몰랐어요. 이것만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누가 믿겠냐라고 못 믿죠. 지적을 봐준 하셨는데 거예요. 사실 검찰이 네네. 그때도 그렇고 4년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창수 중검지검장 작년에 수사를 할 때도 그때는 더 국민적 의혹이 컸잖아요. 실제 이제 영부인이기 때문에 더 국민적 의혹도 크고 제대로 수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쭉 수사해놓고 뭔가 이상은 한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혐의 없음. 그럼 그때도 또 한 번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애써 반복적으로 외면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사관이 제 검사님 저 여기 녹음 파일 확보했는데 좀 보시겠어요? 야, 또 눈치 좀 있어.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에서 뭐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덮어놓겠습니다. 예. 네. 그런 이러지 상황이 않았습니다. 아닐까. 이런 조항이 아닐까. 눈치 없는 즉석에서 수사관이 이걸 확보해가지고 기록을 명시했으나 네. 사실은 이제 김프로 몇 년 차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 눈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작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했던 게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수사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미래에셋 통해서 주식 주문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주가 조작을 하는 일당이 IP 추적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기인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럼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맞습니까? 김건희 씨가? 아니죠. 그리고 BW도 거래를 했잖아요. 사실 BW 자체를 신주인권수권부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그게 정확하게 아마 조상원 차차장의 워딩이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도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까지 거래하는 분이 어떻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해도가 낮은 분이 무슨 20억씩 막 태우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에그를 썼다라는 표현을 미래에셋증권 관리자와 통화하면서 그걸 쓴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는 게 합리적이죠. 지금 검찰이 김건희 씨한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출석 요구서 보낸 게 5차례예요. 확인된 것만. 중앙지검이 3번, 지금 고검의 재수사팀도 2번 보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김건희 씨가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죠.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측은 특검에서 다시 조사하는 시점에 검찰 소환 조사는 중복 수사다.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서정욱 변호사에 의하면은 특검이 통과된 것이 다행이다, 환영한다, 특검 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줬잖아요. 네. 뭐 특검이 곧 활동을 할 테니까 특검을 통해서 조사 받으면 되겠네. 그때는 확실하게 나오셔가지고 좀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입장도 좀 밝히시고 좀 사과 표명도 좀 하시고 국민들 화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다 특검이 3가지가 다 다르지만 다 가로 열고 김건희 가로 닫고 최상병 특검 가로 열고 김건희 가로 닫고
내란 특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김건희 특검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이제 특검 사무실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건희 씨 측은 특검 환영한다 뭐 이랬다는 게 이제 서정훈 변호사 얘기잖아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에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봤지. 지금 와가지고 특검 환영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디올백부터 수사받고 디올백 같은 경우는 사실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혐의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만 했었어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안 오죠. 물론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 윤석열 정부라면은 뭐 의료대란 문제랄지 훨씬 더 다른 피해도 컸겠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 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겠죠. 근데 뭐 디올백 그 300만 원짜리 백도 맞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권오수도 뭐 집유로 나왔고 다른 혐의자들도 집유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집유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딜 감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 한 거죠. 당시에 막을 수 있는 일을 못 막았다. 근데 그런 성향이 윤석열 정부의 그 특성이 어딜 감히 그까 있고 뭐 이런 특성이 다른 모든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자폭한 게 자멸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나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혐의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에 이제 11가지 16가지 안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꼭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안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김건희 씨가 당시 윤석열 정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위상이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듣고 그냥 이랬구나 저랬구나 알지만 풍문은 굉장히 많죠. 근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은 함께 일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지시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보다 김건희 씨의 생각과 지시가 훨씬 더 잘 먹힌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적인 증거들을 본인들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파가 망했다라는 것. 그것들도 함께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전 뭐 지금 16개 혐의가 됐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된 인지 사건이잖아요. 무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혐의가 더 늘어날 혐의가.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작년 초에 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장관급 인사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장관 좀 맡아주시죠. 아니 여사님 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달이 건너서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을 것이고 실제 국정을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자기가 좀 특수한 자리잖아요.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 조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긴 한데 김건희 씨는 그냥 직접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느낌. 오히려 더 위에 그래서 V제로라는 말이 정말 더 어울린. 그런데 그게 암묵적으로 된 것도 좀 몰래 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앞서 뭐 장관급들의 그 민정수석에게도 전화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직접 인사도 그냥 본인이 다 해버리고 인사 담당자로도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조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결정하고 하는. 저도 뭐 관련돼서 얘기도 들었어요. 관련 대통령실 인사를 하는 데서도 대통령이 뭐야? 그런 보고서를 김건희 씨가 보면서 이따 알려줄게. 그런 얘기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관심 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서 나오는 말들은 많은데 그걸 실질적으로 좀 보여준 게 마포대교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비화폰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도 상징적인 장면이죠. 비아폰으로 이제 민정수석과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 근데 장 소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게 평택의 먹구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아직은 좀 뭐 기사화되거나 밝혀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농수산물 수입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정권 초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수입을 하는 물품을 들여오면서 좀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을 좀 들여와서 좀 문제가 커져서 여러 가지로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좀 무리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이제 아마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그냥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 지금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뭐 다 이제 거의 취재가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혹시 뭐 콩 같은 거에 섞여서 그렇죠. 들어오면 안 되는 뱀 같은 게 들어오거나 그렇죠. 네. 뭐 전갈 이런 게 들어 있거나 뭐 그런 거 뭐 같아요. 다른 또는 네. 무생물이 들어 있거나 그런 거죠. 그게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그거를 무마시키고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파격적인 뭐 승진이나 원하는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로 그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 오빠, 장모 뭐 등등 여러 이권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풍문으로 들은 것도 있고 뭐 직접 만나본 사람이 전해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검에서 관련된 인지 사건에서 정말 넓게 퍼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만약 정말 특검했는데 깨끗하다.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그 가족분들에게는 사과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이. 특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